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월 8일 한국 시간으로 지금 현재 9시 2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계속. 아무튼 뭐 오늘은 주간 옵션 업데이트를 기초로 오늘 그룹 D, MSTY의 2월 분배금을 예상을 해보고 또 지금 어제 날짜로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짜로 일드맥스에서 첫 번째 제로데이 커브드 콜 제품을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SDTY라고 하는 건데 뭐 제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일단 제가 테스팅 트래킹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각 ABCD 그룹의 총 7개의 제품을 7개 ETF의 현재 옵션 거래 현황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배당금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아니고 요거는 그냥 오늘까지 옵션 매매를 통해서 나온 누적 옵션의 이 그 손실과 이익을 그냥 표로 만들어 갔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잠깐 이 시장을 둘러보면 S&P 500과 나스닥 100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죠. 이번 일주일 내내. 그래서 아마 상당히 한 2, 3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상승을 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S&P 500도 조금 상승을 했고 약 1%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약 1.3% 정도 상승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테스트 삼아 이번 주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라이트 되는 그 미국 시장의 각종 매체들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거를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무튼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에는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 회사들이 발표를 기초로 앞으로 5년 동안 약 3 트릴리언 달러 정도를 이 AI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AI가 월스트리트에서 보기에는 어떤 현대의 골드러시가 아니냐,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세를 캐나다와 멕시코, 그 외에 중국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어쩌면 그러니까 AI 관련된 반도체 스탁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팔란티어의 이 Q1, 그러니까 First Quarter 1분기 그 어닝 콜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크게 각광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작이 된 이 AI의 큰 그 어떤 시장의 붐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주의로 하는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딥식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앞으로 이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투자해 왔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이 AI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동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자기들이 어닝 콜을 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뭐 돈을 많이는 못 벌었지만 뭐 그거는 예상이 됐던 거고 자기들의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마이크로를 빼고 스트래티지로 하고 이렇게 로고도 바꾸고 그래서 아마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세요. 여기 웹사이트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어떻게 자기들은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회사가 재편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니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일드맥스에 처음으로 이제 SDTY를 출시를 했고
첫날하고 오늘까지 이틀 동안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시작을 했는데 조금 그 구조가 조금 달라요.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조금 제가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딥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하는 이게 딥식이 얼마만큼 큰 그 중요성을 갖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나한해 i8i라고 하는 L인가요? L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좋은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 일드맥스의 이 ETF 투자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어떤 게 리스크가 있고 또 그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선 질문 주신 나한해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일드맥스에 제가 투자한 지도 지금 3년째가 돼가고 또 그동안 쭉 트래킹을 해오면서 느낀 게 이게 상당히 좋은 점도 많지만 그만큼 또 굉장히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턱대고 높은 분배금에 기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계속 느껴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걸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또 나은혜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셔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모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뭐 2월 안쪽에는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트래커로 가보시죠. 트래커에 보시면 먼저 테슬리 같은 경우는 테슬리는 오늘 그룹 A고 여기 스파크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떤 그 한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하향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이 2, 3주 전만 해도 $440까지 갔었는데 지금 36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떤 뭐 테슬라는 그동안 이런 어떤 주기를 많이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견뎌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룹 A이기 때문에 다음 분배금 발표는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이니까 아직 한 2, 3주 남았죠. 그래서 신테릭 합성 옵션에서는 그동안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1800개, 550, 450, 500 해서 총 800, 더해진 컨트랙트의 수가 3,300개의 컨트랙트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과정에 그때 당시의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한 게 있고 또 수익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다 해서 약 한 1.6 밀리언 달러, 160만 불 정도 손실이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3.2 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STY가 지난 2월 7일 오늘이죠. 이제 어제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2월 6일이 돼야 되는데 어제 날짜로 처음으로 이 $2 빌리언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MSTY가 $2 빌리언 달러에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NVDY, 테슬리, 코니도 계속 이 $1 빌리언 달러 이상의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NVDY도 조금 늘었고 테슬리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코니도 지난주에 1.1 빌리언 밑에였는데 지금 1.12 빌리언으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드맥스의 이 토탈 asset under management 총 그 비용과 총 크기도 여전히 이제 10 빌리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리의 위클리 옵션을 보시면 이번 주에는 상당히 장사를 잘했습니다. 왜냐 가격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그런 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은 2,200만 불. 이걸 주당 가격을 보니까 약 23센트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옵션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약 2천만 불, 그죠? 2천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콜에서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커브드 콜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지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 7.3밀리언 정도 손실을 봤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합계 다음 주 컨트랙트의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집계된 거는 수입이 커브드 위클리 콜에서 약 6천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3.17센트 정도의 수입을 해서 이번 주까지 테슬리는 약 60센트 가까운 수입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 2주까지의 3주차까지의 이 실적으로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뭐 조금 더 이 본주의 가격이 올라가서 힘을 내면 합성 옵션에서도 돈을 수입을 더 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361달러이기 때문에 돈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으면 뭐 한 1불 이하로 테슬리는 다음 주에 분배금이 발표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고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룹 B고 1월 27일에서 2월 21일까지의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분배금 발표가 2월 26일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리하고 비슷하게 지난 3주 동안 상당히 추세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9.84달러를 기록을 했고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2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죠. 18불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회복을 해서 지금 20달러를 이번 주는 넘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덕분에 이 IB30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막 40% 이랬었는데 지금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저 KNB633 구독자님께서 제가 이 실수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걸 마이너스가 없이 써놨었는데 이 댓글로 요거를 잘못된 것 같다 체크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역시 제가 이 마이너스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바이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우리가 컨트랙트를 더하는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를 더하기 위해서는 콜 옵션을 사들이고 그러니까 풋 옵션을 파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콜 옵션을 사들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라핏이 훨씬 더 큰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KNB633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이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사실 NVIDIA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그 실망스러운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850개의 합성 옵션을 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더하면서 생긴 이득이 약 2.7밀리언 달러 정도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약 4,70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손실이 발생돼서 약 63.5센트의 손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만 7,490개의 컨트랙트가 합성 옵션 컨트랙트가 4개의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19, 127, 135, 148 그래서 지금 현재 129.84달러이기 때문에 요 두 개 119달러와 127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컨트랙트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요거 빼기 119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19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9,000개의 컨트랙트를 우리가 만약에 클로즈를 시킨다 그러면 콜 옵션에서 약 10달러 정도의 거의 11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약 3,100만 불의 돈을 벌 수 있고 총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약 42센트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더 올라가서 다음 주에 130달러 넘어가면 요 두 개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겨우 6센트 정도로 이렇게 큰 이익을 많이 못 보고는 있지만 이걸 요 신테릭 합성 옵션에서 녹색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러니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 주에 돈을 장사를 잘했어요. 이번 주에 총 벌어들인 돈이 약 18 밀리언 달러.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으로 돈을 지급한 돈이 이번 주에 약 780만 불. 그래서 총 이번 주에 벌어들인 돈은 한 10 밀리언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옵션들에 대한 총 수입이 프리미엄 수입이 약 2천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지급한 돈이 약 440만 불. 그래서 이걸 다 지금까지 누적 통계를 보니까 총 지금 엔비디아에서 벌어들인 돈이 위클리 콜에서 5,200만 불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만 불의 수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 70센트 정도 수입을 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까지 집계된 거로는 합성 옵션에서 63센트를 잃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6.8센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합성 옵션을 롤오버를 하게 되면 130달러 이상에서 그러면 좀 더 수입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딥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그 캐펙스 그러니까 칩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장의 걱정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이 소프트웨어들이 AI 소프트웨어들이 더 나오고 더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하드웨어가 그만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멀리 길게 봐서는 하드웨어 시장이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고 하드웨어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엔비디아로서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더 받을수록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지속적인 우상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일드맥스 ETF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엔비디아가 힘을 내기를 빌어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6.8센트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는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예상은 90센트를 했는데 예상보다 돈을 더 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한 그 코니는 지금 현재 분배락을 맞은 상태에서 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코인의 가격이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지금 떨어진 거를 얼른 회복하기를 빌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3주 전에 떨어져 있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2주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번 주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96,0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9만 불 이상, 9만 5천 불에서 약 한 10만 불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전략 자산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펀드들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코니는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트레이딩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를 320달러짜리를 롤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달러로 롤 다운을 하면서 21,440개의 컨트랙트를 클로즈 시키면서 손실이 약 7,800만 불, 거의 7,9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본 손실이 약 83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290달러짜리 컨트랙트를 열면서 수입이 약 3.5밀리언 정도 우리가 수입을 받고, 그리고 300달러짜리 300달러도 다시 롤 다운을 280달러로 하면서 또 저희들이 손실을 약 10밀리언 정도 더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두 개의 이 컨트랙트들을 롤 다운을 하면서 280달러와 290달러로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손실이 약 8,3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87.65달러의 손실이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 분배금 발표하는 그 주에 현재 발표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커브드 콜에서는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2,400만 불 이상의 수입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다음 주 컨트랙트에서도 우리가 2,300만 불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총 본 수입은 오늘까지 4,8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를 지불한 것이 약 900만 불. 그래서 위클리 콜은 첫째 주에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해서 약 3,800 거의 3,900만 불에 가까운 이익을 발생을 시켰지만, 그죠? 41센트의 수입이 발생이 됐죠.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본 손해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주에 코니는 현재 마이너스 46센트입니다. 그죠? 46센트 정도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코인이 워낙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거래 그리고 거래 현황과 가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일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74%.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3주를 더 지나서 이제 분배금이 또 나오니까 그 남은 3주 동안에 조금 더 가격들이 올라가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서 코인의 가격도 다시 상승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MSTY입니다. MSTY는 이게 이제 이전에는 코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코니가 참 트레이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코니가 조금 사그러드니까 MSTY가 이제 그 자리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MSTY 같은 경우는 1월 15일, 그러니까 1월 13일에서 오늘까지의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 그 스파크라인에, 그러니까 한 달짜리 스파크라인에 보시다시피 MSTR도 엄청나게 많은 그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4주 전에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그 일주일 만에 뭐 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떨어져서 지금 다시 4주 전의 가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이 30일 변동성이 이렇게 78% 나오도록 크다는 얘기고, 그 기간 동안에 합성 옵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서부터 쭉 참 많은 트레이드를 하다가 1월 17일 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31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놈을 390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29,550개의 컨트랙트를 이렇게 새롭게 클로즈를 하면서 발생됐던 이익이 2억 4,500만 불. 요게 이제 3.12달러입니다, 주당. 그래서 굉장히 이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 사람들이 요 롤업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롤업을 잘 해가지고 2월 21일 날, 그래서 저는 이때 1월 17일 날 롤업을 하면서 이 익스파이어리 데이트를 조금 3월 달로 넘기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변화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2월 21일이라서 앞으로
불과 2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이 390달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현된 수입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소한 더하고 빼고의 이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 변화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현재 총 두 개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총 58,115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기록된 수입은 2억 2,100만 불의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약 2.82달러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됐고 커브드 콜에서도 상당히 첫째 주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격이 확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폭등하는 기간에는 커브드 콜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잃어서 74, 그러니까 74, 7,400만 불의 돈을 잃었지만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서 저희들이 이 보험금을 탔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도 뭐 한 7,300만 불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돈을 잃고 그 외에 3주 연속으로 여기 3주 연속으로 가격이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4,300만 불.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지난 4주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약 6,800만 불, 거의 6,9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 주에 돈을 많이 잃었지만 그 이후 3주 동안에 돈을 많이 회복을 해서 6,800만 불. 그리고 요 이제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서 저희들이 또 이제 돈을 3,300만 불 잃었죠. 그래서 총 집계는 약 3,500만 불 정도의 이 수입을 지금까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45.38센트.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 저희들이 돈을 벌은 게 2.82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약 45센트. 그래서 합은 약 3.27달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3.6달러 정도의 수입이었는데 돈을 조금 잃긴 했지만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7달러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 이 중에 3.27달러 중에 얼마나 돈이 나올지는 나중에 따로 매금 예상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독특하게 이번 주에 MSTR의 이 옵션 트레이드를 이 사람들이 한 게 보통은 이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 수 58,115개 하고 그리고 이 숏콜, 그러니까 위클리 콜에서 자기들이 트레이드하는 이 총 상당히 많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컨트랙트들을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다 더해 보시면 총 이제 58,11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숫자가 요 합성 옵션 숫자랑 같든지 아니면 적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커브드 콜의 이 컨트랙트 수는 똑같이 유지를 합니다. 58,115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도 숫자를 똑같이 유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니 같은 경우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가 41,545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도 커브드 콜도 41,545개가 돼요. 그럼 이 숫자하고 합성 옵션의 숫자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똑같아야 돼요. 보통은 똑같아. 보통은 똑같고 똑같은데 커브드 콜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그죠? 파는 것들은 요 41,545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성 옵션에서 레인지를 이렇게 딱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MSTR도 지금까지 대체로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잡아왔었어요. 58,100대 15개의 합성 옵션이 열려 있으면 이 커브드 콜도 58,115개를 잡는데 이번 주는 독특하게 총 이 옵션의 숫자가 45,655개로서 약 5,000개에 가까운 5,000개 넘죠, 그죠? 한 10,000개가 넘죠. 12,000개 정도 숫자가 적은 숫자로 이 콜 스프레드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부분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코니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막 420불씩 이렇게 420불까지 지금 현재 오늘 가격이 얼마냐면 327불이 않습니까? 그죠? 420불 앞으로 100불 이상 올라갈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컨트랙트를 똑같이 5만 8천 개씩 열게 되면 결국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렇다고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보험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숫자를 갖다 한 만 개 이상 컨트랙트를 일부러 적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처럼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게 왜 숫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MSTY는 오늘까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합성 옵션에서 2.82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45센트 그래서 토탈 3.2센트 이상 3.2달러 이상의 수입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요들이 이제 다음 주 발표할 때 분배금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BY 같은 경우는 메타가 보시죠. 이 가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우상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AI 관련의 어떤 수혜주로서 어떤 리딩 그 그룹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힘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00달러짜리를 705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약 2,700만 불의 수입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98달러 를 돈을 벌어가지고 총 오늘까지 FBY가 벌어들인 합성 옵션에서 실현된 수입이 약 2,70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누기 이 쉐어 숫자를 하니까 약 2.9658달러의 수입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뭐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위클리 콜에서 역시 약 32센트 정도의 돈을 잃었네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BY는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을 다 합해 보니까 약 2.64달러 정도의 수입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사실 FBY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트래킹하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FBI가.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6일 날 다음 주죠. 2월 26일 날 발표될 분배금 그룹 B FBI 분배금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자, SMCY를 보겠습니다. SMCY는 그동안 추세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번에 팔란티어가 뛰면서 SMCY도 같이 회복을 많이 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1월 13일서부터 오늘까지 쭉 이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때 36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23,000개를 롤 다운을 30달러로 하면서 발생됐던 손실이 약 1,800만 불. 그래서 4.7달러의 돈을 잃었죠. 그리고 물론 뭐 그동안 조금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약 1,1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봐서 주당 합성 옵션에서는 주당 2.96센트 정도, 2.96달러의 손실을 받고 위클리 콜에서 부지런히 자기들이 열심히 뭐 회복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번 주에 폭등장에서 또 많은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콜 스프레드까지 다 해도 그렇게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약 9센트 정도. 그래서 SMCY는 오늘까지 총 3달러 이상의 돈을 손실을 보고 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MSTY라기보다는 물론 MSTY도 상당히 장사를 잘해서 수입을 많이 받죠. 3달러 이상. 그래서 뭐 저도 행복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MSTY보다는 이번 주의 주인공은 단연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추정하는 팔란티어가 이제 오늘 크로즈 가격이 110달러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이전 주 뭐 한 2, 3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아주 2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게 이제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팔란티어의 주 고객이 미국 정부입니다. 국방부,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AI의 거의 상당 부분을 팔란티어에서 제공을 해 왔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민간 기업들까지 팔란티어의 어떤 뛰어난 기술력, 그죠? AI를 커스터마이즈하는 어떤 그런 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어떤 능력이 AI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어떤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이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그 능력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사실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 AI 섹터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팔란티어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PLTY 또한 $85까지 지금 현재 점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LTY 플레이티 같은 경우는 $50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의 $35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60% 이상 본주를 그때 $50에 사셨던 분들은 그때 60% 이상의 양도 소득, 아니 양도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글쎄요,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PLTY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1월 31일 날, 그죠? 1월 31일 날 지난주에 30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13,622개를 84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롤업을 하면서 약 5밀리언 정도, 500만 불의 수입을 하면서 3.3달러의 수입을 챙겼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2월 21일 익스파일인데 이걸 2월 7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때 이제 이번 주에 이 어닝콜이 있으니까 어닝콜에서 뉴스가 어떻게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이게 너무 자기들이 길게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84달러 올리면서 일단 수입을 챙겼습니다. 500만 불 이상의. 그래서 넘기면서 13,622개의 컨트랙트를 넘기면서 일단 돈을 거의 한 5.5밀리언 정도 수입을 챙겼지요. 그리고 2월 4일 날 화요일입니다. 2월 4일 날 화요일 날 아니죠. 수요일인가? 수요일 날 이 발표가 화요일 날 어닝콜이 나오고 그 폭등을 하면서 4,200개, 그러니까 13,600개에서 4,200개의 컨트랙트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컨트랙트, 이 팔란티어 PLTY를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내부 변화를 보면 이번 주 초에 141, 그러니까 1억 4천만 불에서 수요일 날 1억 8천만 불까지 거의 4천만 불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130,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1억 3천만 불까지 다시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단기 차익을 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그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62점, 그러니까 200 빌리언이면 조그맣다고 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렇지만 IB30이 상당히 높습니다. 62.8%. 그래서 이따가 이번 주에 84달러에 있던 컨트랙트 5,800개 그리고 12,022개 요걸 통해가지고 17,800개의 컨트랙트를 이틀에 걸쳐서 두 번 나눠가지고 롤업을 했습니다. 105달러로. 그죠? 105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3,700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3,700만 불 수입이면 사실 다른 큰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주당 가격 증가된 거 보시면 24달러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 플레이티에 그만큼 쉐어 숫자가 적은 거예요. 1.5밀리언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들 큰 거 볼까요?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MST와 같은 경우 7,800만 주 그리고 2빌리언 달러 7,800만 주에 2빌리언인데 플레이티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생긴 ETF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작 가격이 50달러가 되고 지금 현재 85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밀리언밖에 안 됩니다. 1.5밀리언 쉐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이걸 주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벌어들인 돈은 합성 옵션에서 이런 그 두 번의 롤오버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3,200만 불인데 이걸 주당으로 바꿔보는 게 20달러입니다. 20달러.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트래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처음 봤어요. 주당 20달러의 이 수입을 본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NVDI가 작년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도 그때 NVDI가 5달러, 6달러를 못 넘겼거든요. 근데 플레이티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0달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격 변동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주당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쇼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잃었죠. 9달러도 잃고 이렇게 해서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약 7밀리언 돈을 잃어서 약 5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토탈 20달러 벌어가지고 합성 옵션에서 위클리에서 5달러를 잃어서 현재 팔란티어는 PLTY는 플레이티는 ETF 한 주당 15.8달러의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주,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트레이딩 하는 기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다시피 워낙 그러니까 주당 그 수익이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플레이티는 아주 인상적인 기록적인 주당 15.8달러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다음 주까지 15달러 유지를 한다면 그 다음 주 분배금에서 어쩌면 기록적으로 10달러 이상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주당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PLTY가 가격이 85달러로 50달러에서 거의 6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달러에서 15달러 이익을 낸다면 분배금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 저의 희망 섞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타는 PLTY입니다. 15.8달러.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TY 이 첫 번째 위클리 제로 데이 DT 그러니까 위클리로 분배금 주는데 이 사람들이 시작을 목요일에 했잖아요. 이 얘기는 금 그다음 주 월, 화 그죠? 요 4일 장사를 해가지고 수요일 날 이 분배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첫 번째 분배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직 왜냐하면 제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시간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 사람들이 이 SDTY를 장사를 했는데 벌어들인 수입이 약 8.3센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228불을 벌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밀리언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오늘 내부가 약 3.7밀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밀리언 정도 늘었네요. 1.2밀리언 정도 늘어가지고 약 7만 5천 주가 지금 현재 ETF가 나가 있는데 오늘까지 지난 이틀 동안 수입은 8.3센트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센트라는 얘기인데 하루에 4센트면 하루에 1%예요. 하루에 1%면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게 계산을 내가 잘못했나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틀 트래킹을 해가지고 2%의 수입을 냈다.
이거 사실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트래킹하는 방법이 맞는지를 일단 한 번, 두 번 정도 이 위클리 분배금을 받아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SDTY를 제가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일더맥스에서 발표가 목요일에 발표 나온 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처음으로 이제 제로 DTE 시장에 뛰어드는데 자기들이 지금 계획을 먼저 S&P, SPX, S&P 500을 바탕으로 하는 SDTY가 나오고 그리고 곧 또 이 나스닥을 바탕으로 하는 제로데이 DT ETF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러셀 2000, 러셀 2000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라운드 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기들 XDTE, QDT, RDTE 요거와 지금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라운드 힐에서 나오는 3개 더하기 YBTC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라운드 힐에서는 이렇게 데일리 매일매일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발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트래킹을 할 수가 없는데 일드맥스는 어차피 매일매일 인트라데이 트래킹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단 트래킹을 한번 테스트 삼아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QDTE, RDT 뭐 이렇게 비슷하게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삼아 이게 제가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일단 제가 해보고 가능할지 안 할지 그때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까지 지금 현재 서머리를 잠깐 볼까요? 잠깐 보면 테슬리는 59.6센트의 돈을 벌고 있고 엔비디아는 6.8센트 그리고 FBI는 2.64센트 그리고 플레이티는 15.8센트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니는 안타깝게도 46센트의 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STY는 3.27달러의 수입을 현재 발생시켰고 SMCY는 3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분배금에서 SMCY는 ROC가 거의 100%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다음 주 6월 12일 수요일 그리고 직업은 2월 14일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 시간입니다. 한국은 다음 주 월요일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MSTY 분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지난 수요일 날 코니 분배금이 제가 90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1. 이거 일단 줄여서 조금 키워가지고 참 그리고 제가 우리 지인이 이제 화질이 유튜브 화질이 너무 안 좋다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스크린 레코더 하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하이 데피니션으로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좋은지 여러분들 인풋을 좀 주십시오. 피드백을 주시면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니는 실제 나온 거는 1달러 넘게 나왔죠. 1달러 46센트, 1달러 4센트.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5% 안쪽으로 프리딕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14%네요. 오랜만에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트, MSFO, AMD도 비슷비슷하게 다 15% 안쪽인데 넷플리 같은 경우는 장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39센트 예상을 했는데 1달러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생각보다 돈이 적게 나왔네요. 그리고 페이팔, PP도 돈이 조금 적게 나왔고 울티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훨씬 2배 이상 더 많이 나왔습니다. 울티가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CBNY라고 하는 게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칼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특이하게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칼바나가 생각보다 이 IB가 굉장히 높아요. 76%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사 출시된 거라서 아직 첫 번째 분배금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룹 C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TY, LFGY는 지금 현재 33센트, 62센트. 그래서 요거는 그 지수 비슷하게 다른 그 많은 회사들 쫓아가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분배금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MAX는 그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YMAX은 상당히 예상치보다 돈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쩌면 수익 자체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아니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예상하고 나서 월, 화, 수 3일 동안에 쉐어 수가 왕창 늘었을 수가 있어요. 쉐어 수가 왕창 늘면 분모가 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STY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MSTY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약 3.27달러에 지금 이제 수입이 발생이 돼 있죠. 그러면 3.27달러를 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3.27달러를 다 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3.27달러보다 조금 적게 주고 유보금을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유보금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 저는 이 2.979는 어디서 나왔느냐? 2.979는 아주 간단하게 에버리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자, MSTY가 지난 2024년부터 쭉 그동안 해서 올해 이제 지난 1월 달에 2.27달러를 줬거든요. 지난 1월 달에 2.27달러를 줄 때 그때 MSTY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보금을 다 소진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3.2달러 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다 줄 거는 같아요. 돈을 주는데 3.2달러를 다 줄 거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를 에버리지를 내보면 2.97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3달러를 주면 좋겠지만 3달러를 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2.979달러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30센트 정도 유보금을 남겨주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IB30을 기준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벌고 SMCY 같은 경우 오늘 가격이 25달러거든요. SMC가 이게 50달러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50달러보다 지금 거의 50%로 지금 가격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분배금을 돈을 못 벌었는데 분배금을 많이 지급을 하게 되면 ETF 가격이 또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달러 정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MAX는 이번 여기에 나온 YMAX 데이터를 바탕으로 YMAX는 약 15센트 그리고 YMAX은 이번 주에 하나죠. MSFO 하나이기 때문에 5.18센트입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걸로 대부분 대충 다 이번 주에 비디오 내용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 해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질문 사항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피드백을 주십시오. 어떤 리스크 해치라고 하면 리스크 해치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피드백을 주시면 혹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이렇게 저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만드는 이제 이런 리스크 앤 해치 방법을 만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